자,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된지 아세요? 2022년 2월 24일에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영상이 올라가는 오늘 기준으로 딱 2년이 됐거든요. 푸틴은 처음에 전쟁을 시작할 때 3일에서 일주일이면 전쟁이 끝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중간중간 전세가 굉장히 불리했던 적도 많고, 또 피해로만 치자면 과거의 영광을 무기 삼아 스스로를 강대국이라 주장했던 러시아가 훨씬 크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자신만만했던 전쟁이 2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면서 러시아와 푸틴은 속된 말로 개망했죠. 러시아의 군인은 거의 20만 명 가까이 사망했고, 재정적으로는 훨씬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 달 추정 손실이 30조가 넘는데요. 30억이 아니라 30조. 국제정치 측면에서도 망신이란 망신은 다 당했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나라가 그냥 한순간에 암흑기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 지경인데 왜 전쟁을 안 끝낼까? 그냥 미안하다, 잘못 생각했다 하고 포기하면 편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목숨을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먼저 가장 잘 알려진 이유는 푸틴 대통령에게 있죠. 푸틴은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면 자기도 같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독재자의 입장에서 절대 지금 이 상태로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핵카드까지 만지작거리면서 피해만 입은 상태로는 절대 전쟁을 종식시킬 수는 없는 거겠죠. 자, 근데 아무리 강력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단 한 명이 자기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전쟁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몰라도 현재에는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영상은 바로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러시아가 전쟁을 끝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바로 스타팅 포인트, 즉 지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전쟁하고 나라 위치가 뭔 상관이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건 꼭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라의 위치라는 게 그냥 크기나 지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있는 자원이나 바닷길 같은 경제적인 이점과 지형이나 위치를 토대로 한 또 군사적인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타고난 나라는 굉장한 금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이 있죠. 미국이 지금 같은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된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 땅 때문이니까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은 추가로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러시아의 이야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러시아의 시작부터 좀 다뤄봅시다. 1283년 모스크바 대공국이 만들어졌어요. 이 나라가 바로 딱 러시아가 된 건 아니지만 거의 러시아의 시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수도가 지금의 모스크바였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도인데 침략에 굉장히 취약했어요. 사방이 뚫려있는 평야였거든요. 주변에 산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360도 평야였기 때문에 막말로 누가 쳐들어왔을 때 막는 쪽에서 군사력으로 압도하지 못하는 한 여기까지는 온다는 얘기거든요. 나라의 수도까지. 러시아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수도를 뺏기면 그냥 나라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그냥 둘 수도 없고, 근데 주변에 산악지형이나 강이나 바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냅니다. 묘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단순한 생각인 것 같은데, 국경에서 여기 수도까지 그냥 미친듯이 멀게 만들자는 전략이었어요. 국경에서 수도까지 멀다면 일단 오는 동안 방비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었죠. 혹자는 국경을 늘려봤자 공중전을 주로 하는 현대 전투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미사일 기지를 구축하던 레이더망을 구축하던 간에 가장 주요한 곳을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을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자, 이때부터 러시아는 미친듯이 확장을 해나갑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높은 군사력으로 점령해 나갔던 거죠. 이때 지금의 우크라이나 땅도 러시아에 편입됩니다. 그러면 국경을 확 넓혔으니 이제부터 모스크바는 안전했을까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19세기에는 나폴레옹이 들어와서 점령을 했고, 나치 독일 시기에는 히틀러가 모스크바 초입까지 들어온 적도 있었죠. 나름 전략을 펼쳤지만 여전히 동네북인 러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인들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국경을 넓히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성벽을 쌓는다든지 국제정치에 힘을 싣는다든지 했겠죠? 아닙니다. 그냥 불곰국의 정신으로 국경을 더 넓혀버렸습니다. 그렇게 2차 대전 후에 러시아 땅이 소련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을 때가 소련이 영토를 가장 크게 확보했을 때예요. 위아래 할 것 없이 본인들의 영향권 아래 주변 국가들을 뒀었죠. 특히 이때 소련이 서쪽에 엄청 집착을 했었는데, 여기가 유럽 대평원이라는 커다란 평원이 있기도 했고, 모스크바가 동네 북 시절에 거진 여기를 통해서 들어왔었거든요. 거의 모든 유럽 국가가 이쪽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독일, 프랑스, 폴란드가 있는데, 얘네들이 한 번씩 모스크바로 다 쳐들어왔던 애들이고 사이도 안 좋았거든요.
얼마나 신경이 쓰였겠어요. 예전에 나 때렸던 애들이 또 때리려고 눈이 시퍼렇게 뜨고 기다리는데 일단 거기부터 막아야 했었겠죠. 그래서 동유럽 국가들을 어루고 달래고 아니면 협박을 해서라도 소련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때 속한 나라 중에 소련이 가장 아끼던 게 바로 우크라이나였던 거죠. 이유는 꽤 간단합니다. 아까 러시아 땅은 산악지대가 없는 평야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카타르파티아 산맥이 높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걸 먹으면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산맥이 있는 요충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크라이나는 세계 3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식량의 수급도 굉장히 수월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흑해로 나갈 수가 있어요. 러시아는 사실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데 우크라이나를 통하면 흑해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소련은 원래 우크라이나 땅에다가 크림반도와 그 근처 꼬투리 땅까지 얹어주고 행정지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하면 운영하기가 쉬웠고, 그리고 어차피 영원히 내 관할 지역일 텐데 뭐 네 땅 내 땅 나눌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때는. 자,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던 이런 시절이 갑자기 끝나버리게 됩니다. 1991년 미국과 함께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리던 소련이 붕괴해버린 거죠. 아까 소련의 서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을 구워 삶아서 소련의 영향권 아래에 뒀다고 그랬잖아요. 얘네가 소련의 붕괴로 죄다 독립을 해버립니다. 우크라이나도 뭐 예외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모스크바를 보호하기 위해서 쭉 늘려놨던 실질적인 국경이 다시 좁아지면서 러시아인들 입장에서는 모스크바가 또 위험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런 러시아를 유심히 바라보던 애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던 독일, 프랑스,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었어요.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어느새 소련이 힘이 세져서 깨갱하고 있던 게 자존심도 상했었고, 기회만 노리고 있던 찰나에 소련이 붕괴를 한 거죠. 야, 우리끼리 치고박을 게 아니라 일단 저 러시아 세력을 좀 뚝갑해야 되지 않겠냐? 패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한테 이제 까불지는 못하게 해놔야지 라면서 간만에 유럽이 똘똘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자, 이때 커진 게 최근 몇 년간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애초에 소련을 대비해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전면으로 대척하는 기구라고도 볼 수 있고요. 나토는 쉽게 이겁니다. 누가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때리면 우리는 전부 달려나가서 뚝갑 해준다. 그리고 우리한텐 국제사회의 타이슨, 미국 형님이 있다. 그런 나토가 점점 더 러시아 쪽으로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연히 화들짝 놀라서 반발했지만 그래도 나토의 확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동네 바보 신세가 되어갈 쯤에 러시아 입장에서 영웅이 등장하죠. 누구죠? 네, 푸틴입니다. 이 형은 지금은 좀 우스워 보이거나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등장했을 당시만 해도 진짜 카리스마 하나는 제대로 갖추고 있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시진핑 주석도 자주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경험해보고 그래서 이런 유형의 지도자가 익숙하기는 한데, 당시의 러시아인들에게는 정말 난데없이 나타난 난세 영웅이었습니다. 요지는 이랬어요. 우리 러시아인들이 이렇게 약해 빠진 민족이 아니다. 과거 대소련의 영광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고, 그걸 이루려면 내가 있어야 된다.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과거의 영광을 찾아준다. 러시아 사람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었고, 푸틴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이후에 푸틴은 말 그대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에너지가 많은 나라이니까 유럽으로 팔아먹으면서 재정적으로도 회복을 했고, 푸틴이 이때부터 남의 나라 전쟁이나 정치에 관여하기 시작하거든요. 러시아에게 득이 될 것 같다 싶은 전쟁이나 정치적으로 연관이 있는 약소 국가다 싶으면 정권에도 깊이 관여를 해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 편에 서 있는 국가들이 보통 푸틴이 세워놓은 정권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시리아 내전이나 리비아 내전 등에 개입하면서 러시아는 이득을 보고 연관되어 푸틴은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됩니다. 이렇게 푸틴이 러시아의 영향력을 다시 키우고 있을 때 나토 동맹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얘네도 계속 러시아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드디어 갈등이 고조되는데 그게 바로 2008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할랑말랑하는 뉘앙스를 풍긴 것이죠. 나토가 확장이 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벽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 벽이 이제부터 우리 적국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명확하게는 적국이라고 보긴 어려웠지만 나토는 러시아한테 적이나 다름이 없는 세력이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나토에 가입된다? 그러면 러시아와 푸틴은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 되는 거예요. 미사일을 배치할 수도 있고 공중전, 해전 할 것 없이 요충지는 전부 다 빼앗기게 되는 거고, 푸틴이 꿈꾸던 과거 소련 시대의 영광,
강하고 우람한 러시아는 끝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확장하려고 하면 우크라이나를 지나야 되고, 그러면 나토한테 뚝까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려면 바다로 돌아가야 되는데 바다도 우크라이나를 안 통하면 못 지나가거든요. 뼛속까지 쫄려버린 푸틴은 2014년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인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되고 돈바스까지 러시아 세력으로 편입되어 버리죠. 근데 이 사건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완전히 눈이 돌게 만드는 사건이 되죠. 어차피 이렇게 야금야금 다 뺏길 것 같으면 차라리 러시아와 척을 지더라도 나토에 제대로 가입해보자. 물론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될 확률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완전 동맹체제이기 때문에 가입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무엇보다 동맹국 중에 우크라이나 가입을 반대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이죠. 이건 또 나중에 자세하게 영상을 다뤄볼 테니까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게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불안감이 커진 푸틴은 2022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게 됩니다. 일주일 내로 탈환할 생각으로 들어온 거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막상 전쟁이 쉽지는 않았죠. 러시아는 거의 파탄이 날 지경이 되었고 2년이 넘게 고전하면서 국민적인 지지 역시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죠. 앞서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서도 푸틴이 전쟁을 쉽게 종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게 많아서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전쟁을 고집하는 것도 있고, 러시아의 국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 전쟁이 이렇게 끝나게 되면 러시아는 앞으로 영영 강대국의 지위를 되찾기는 힘든 게 사실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얻는 게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을 끝내지 않는가를 지리적인 관점과 과거 역사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가 간의 실리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으로 피해받는 건 늘 평범한 삶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이죠.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고 국적을 떠나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찾기를 희망해 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40만 가까이 되던 채널을 뒤로 하고 제 욕심으로 시작해본 새 채널인데 마음 같지 않네요. 앞으로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함께 공부해 보실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식코코였습니다.